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검찰청과 공수처도 곧바로 윤 전 총장을 겨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썼던 긴급 기자회견과는 별개로요. 박범계 장관도 긴급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제 수사, 합동 수사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국회 어제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자기 핸드폰 비번 풀어서 내놓으라는데 왜 안 내놓습니까? 의혹의 당사자 아닙니까? 손준성은 수사할 겁니까? 아니면 조사할 겁니까? 현재 보도에 등장한 김웅 의원님과 손준성 검사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 내지는 일부 부인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그것을 조만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한계가 있다면 김한정 의원 지적처럼 수사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 문제는 지금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제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네, 먼저 이승훈 변호사님. 박범계 장관 어제 오늘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제 수사 혹은 합동 조사 얘기까지 꺼냈는데 꽤 발빠른 움직임입니다. 일단 제보자가 핸드폰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보자가 핸드폰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확인할 것이고요. 또 이게 김웅 검사에게서 받은 것이 맞는지까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맞다라고 한다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개인 핸드폰이라든가 개인 컴퓨터 등을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제 수사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 같고, 또한 이게 이제 수사권이 뭐 경찰이 해야 되는지 공수처가 해야 되는지 검찰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이 좀 신속하게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공수처와 좀 더 이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의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근식 교수님. 박범계 장관도 대검이 수사 여부 자체를 판단할 시점이고 어제 그제 국회에 나와서 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게 박범계 장관의 주장이거든요. 물론 이제 시민단체에서 어젠가 그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제는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당연히 강제 수사도 가능한 시점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총장도 나와서 저렇게 나를 직접적으로 국회에 불러라 당당하게 임하겠다 뭐 내가 무섭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손준성 검사와 지금 김웅 의원도 의혹과 그 부분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보자는 또 제보자의 또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률상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저촉 뭐 혐의가 있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저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모든 각 주체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서는 이게 고발 사주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고발 사주의 당사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인즉슨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고발이 된 사건이니까 이것을 질질 끄는 것보다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감찰이면 감찰, 진상조사하면 진상조사, 아니면 수사라면 수사까지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번에 이 사건이 보도가 지난주 되자마자 바로 이번 주 초에 시민단체 고발하지 않습니까? 작년 4월 3일 날 현직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후보를 통해서 고발장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요 일주일 안에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시민단체가 고발을 다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시민단체 고발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관행이 있는데 뭐하러 검찰에 나서서 고발을 사주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상식적인 의문에서부터 아마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아마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미영 의원님, 이승훈 변호사님 두 분 법조인께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단 5일 만에 뭐 여기 표현은 전광석화라는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함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초로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한 게 9월 3일이면 단 5일 만이다. 정미영 의원님, 이게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이례적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그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신고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의 경우에 2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60일 정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공익 제보자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지금 9월 3일에서 9월 8일 5일 만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 5일이 안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김웅 의원이 제보자가 누구인지 내가 안다. 나는 한 사람하고만 그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사람이 밝혀지면 어떤 세력인지가 다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그 대검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제보자는 권익위원회로 안 갔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권익위원회로 가거든요. 근데 권익위원회로 안 가고 대검으로 갔습니다. 그럼 대검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 대검 감찰부의 입장인데 대검 감찰부의 수장이 누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추미애 전 장관의 최측근이에요. 한동수 감찰부장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저렇게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들께서 아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뭔가 약간 의심이 든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혹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공익신고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인정을 해줬냐. 그러면 혹시라도 대검하고 이 공익제보자하고 다 뭔가 이렇게 뭔가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예, 이런 의혹 제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공익제보자로 인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지 빨랐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그것에 대한 주장들이 노출되고 그리고 관련 자료들이 노출됨으로써 신속한 수사라든가 아니면 감찰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늦었다고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빨리 인정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를 공익제보한 병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 60일 걸렸다고 하는데 저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동의하에 언론에 노출해서 얼굴까지 다 보여주고 공개하고 주장까지 다 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서 인정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만큼 공익제보자의 범위를 넓혀준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여드리고요. 또 이 제보자가 핸드폰까지 제공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보호하고 신속하게 감찰한다 이런 취지니까 이걸 조금 왜곡되게 해석될 수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됩니다. 예. 일단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윤 전 총장 관련 의혹 그러니까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도 계속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전 총장을 이렇게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자체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네네. 이번 사태라는 건 뭐 고발사주 의혹의 보도 얘기겠죠.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 윤석열 검찰은 정치 개입을 넘어서 불법 정치다. 검찰개혁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우선 뭐 그게 검찰 개혁인지 뭐 검찰 장악인지 검찰 개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이제 검찰의 나머지 6개 그 지금 수사권까지 전부 뺏어서 그 경찰에 이제 중수청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민주당 대표로 처음 취임하고 나서 한 게 첫 번째가 이제 물론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과였지만 두 번째가 이게 이른바 검수완박, 그 검찰 관련 또 다른 그 입법 작업은 조금 그 국민들의 정서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미뤘던 거죠. 그거를 지금 다시 꺼내서 특히 지금 언론중재법,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유엔까지 그 우려를 표시하니까 지금 뭐 미뤄두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하겠다. 그렇다면 그걸 국민들이 특히 민생에 지금 여러 가지로 힘을 써주기를 바라는 우리 그 국민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만약에 저 여당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한번 밀어붙여 보십시오. 송영길 그 전 대표의 송영길 대표의 판단이 맞는지 윤호중 원내대표의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대로 하면은 그건 유권자가 평가해 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관련자 전원을 출당시켜라. 그러면은 뭐 윤 전 총장도 출당시키란 얘기인데 너무 쉽게 윤 전 총장을 제거하고 선거에 너무 쉽게 이기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지. 그래서 이건 뭐 너무 쉬운 얘기고, 지금 그 여권 인사들을 보면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지금 사건 이 논란은 팩트 자체가 확정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팩트는 건너뛰고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정쟁으로만 밀어붙이는데 이건 굉장히 무리한 일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해찬 전 대표가 어제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 얘기한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증거 찾기 어렵고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정치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공격할 수 있고 타격을 줄 것 같다. 아마 이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팩트는 기본적으로 근거를 해야 되고, 하나만 덧붙이면은 박범계 장관은 또 물론 현역 여당 의원 저 신분이기도 합니다만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최소한의 중립, 최소한의 공정은 지켜야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서 답변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팩트조차도 지금 감찰도 수사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예단해가지고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발언하면은 그 공정성에 굉장히 그 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잠시만요. 그 앞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한마디를 했고 제가 지금 속보가 조금 계속 쏟아져서요.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 국민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안 질이 아닌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된다라는 송영길 대표의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지금 윤 전 총장의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여당 대표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제가 이 질문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제가 휴대전화를 든 이유기도 하거든요. 권익위의 얘기는 대검찰청에 이 제보자가 공익제보자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실 자체만으로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권익위에는 신고 자체가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권익위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예. 신고 대상처가 권익위도 있고 수사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다가 냈다고 한다면 검찰의 판단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고 권익위에서는 판단 권한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으로는 검찰에서 공직신고자로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공익신고자로 대우하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예. 다만 이제 후속 절차와 관련해서 뭐 절차들에 대해서는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좀 급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시만요. 국가기관에서 일단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은 공익신고자다. 아니다. 권익위는 신청도 안 했고 권익위를 넘어서야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된다. 예, 이도훈 의원님이요. 조금 앞에 돌아가서 송영길 대표의 그 반응에 대해서 예. 좀 짚고 넘어갈. 현안 질의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에 나와야 된다. 벌써 민주당은 현안 질의에 부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현안 질의에 나온다면 그날 아마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할 겁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 쏠릴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리주자로 우뚝 설 수도 있고 또 뭐 반대로 굉장히 거기서 실패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기회의 요인이 많아집니다. 그거를 뭐 지금 여당의 이재명 그 후보가 원하겠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아까 제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의 발언으로 보면은 국회에 부를 생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의 긴급 기자회견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로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까지 했는데요.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윤 전 총장의 긴급 기자회견과 박범계 장관의 강제 수사 시사 발언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해봤는데요.